아니 초반에는 7%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보합선까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죠. 어떤 악재가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이크론은 4% 가까이 올랐고 ADR도 3% 상승했습니다. 샌디스크는 8%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는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그 기대만 보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최근 나온 기사들을 같이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좋진 않았죠. 다우와 나스닥, S&P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유가는 올랐고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5.31%까지 올라갔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주들이 부담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빅테크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정도 상승했고 최근 5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을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메모리를 일반적인 기술주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금리가 올라가도 시장 전체가 좀 흔들려도 AI 투자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살아 있는 겁니다. 지난 2분기 우리 SK하이닉스 매출은 79조 3,187억, 영업이익은 60조를 넘겼습니다. 둘 다 역대 최고 수준이죠. 특히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현재 고객들이 원하는 메모리 물량이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 10곳과는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었죠. HBM4도 이미 2분기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생산량을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AI가 커지면 HBM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 정도의 기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계약이 잡혀 있고 실적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죠.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 자산은 17조 9,800억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25% 정도 증가한 건데요. 재고가 늘었다고 하면 사실 보통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서 창고에 쌓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르죠. 제공품은 거의 20% 정도 늘었고 원재료와 저장품은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아직 완제품도 되지 않은 물량을 미리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HBM4와 HBM4E 같은 차세대 제품 생산을 늘리려면 원재료부터 미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제품이 안 팔려서 쌓이는 재고보다 앞으로 만들어낼 물량을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280만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전망으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79조, 내년 영업이익은 409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물론 이건 회사가 발표한 실적 전망은 아닙니다. 증권사의 추정치지만 실제 메모리 가격과 공급량, AI 투자 규모에 따라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망까지 나오느냐를 보면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D램 수급이 2028년까지 빠듯하게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HBM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그 영향이 일반 D램 가격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이닉스가 많이 파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AI 산업에서 최근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GPU가 부족했죠. GPU를 구하는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돈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는 블랙록과 KKR, 블랙스톤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들과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AI 사업자들도 이런 금융 구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장비가 더 많이 팔리면 그 장비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필요하겠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HBM을 공동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과 달리 현재 확인되는 방향은 오히려 AI 투자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 조달 구조까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자회사 솔리다임이죠.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했던 낸드와 기업용 SSD 사업이죠. 최근 시장에서는 솔리다임이 약 50조 원의 기업 가치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여기서 명확히 구분할 게 있습니다.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과 10조 원 프리 IPO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하이닉스 측에서도 지난 5일 확정된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이라고 말한 건 따로 있죠. 기존 솔리다임 법인을 미국 AI 전문 회사로 개편하고 낸드와 SSD 사업은 그 아래 새롭게 만드는 솔리다임 자회사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AI 회사에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죠.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짜증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솔리다임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 사업이 잘 되면 하이닉스 연결 실적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별도로 외부 투자를 받고 나중에 실제 상장까지 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솔리다임이 번 돈을 하이닉스 주주가 누리는 구조도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일에는 솔리다임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에 10%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죠. HBM 주문이 취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돈을 잘 벌 자산을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주가를 흔들었던 겁니다. 솔리다임은 지금 AI 시대에서 예전보다 훨씬 중요한 회사가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고성능 기업용 SSD도 필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을 기반으로 미국 AI 전문 회사를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공식 설명을 보면 이 AI 회사는 단순히 낸드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과 사업 기회를 찾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부 자본까지 들어와서 사업 규모를 훨씬 빠르게 키울 수 있다면 하이닉스에도 좋은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는 솔리다임 지분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장을 하냐 마냐 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외부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보다 그 돈으로 솔리다임의 가치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냐가 같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과 ADR이 같이 올랐고 AI 메모리 기대도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7% 가까이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점심 이후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왔고 하이닉스 역시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에서는 외국인이 오전과 점심 무렵까지 상당한 규모의 순매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만 가지고 하이닉스 오를 만큼 올랐다, 반등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던 하루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이닉스 투자 논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HBM에서 앞서고 있는가, 엔비디아에 얼마나 납품을 하는가,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만 보면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너무 커졌죠.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88조 원까지 늘었고 부채를 뺀 순현금도 69조 4천억에 달했습니다. 돈을 잘 버느냐는 질문에서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용인에 공장을 짓고 HBM 생산 능력을 늘리고 미국의 AI 회사를 만들고 솔리다임을 키우고 그러면서 기존 주주의 목도 지켜야 됩니다. 실적이 약했던 회사라면 이런 고민 자체가 생기지 않을 텐데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새로운 문제가 된 겁니다. HBM4는 이미 양산 출하가 시작됐죠. HBM4 이 샘플도 주요 고객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고객들은 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8년까지 D램 공급이 빠듯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사업만 놓고 보면 여전히 굉장히 강세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HBM 잘 팔리니까 됐다. 여기서 끝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솔리다임이 커졌을 때 그 가치가 하이닉스 주주에게 얼마나 남는지, AI 회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얼마의 수익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현금을 회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을 증명해야 되는 회사라기보다 엄청나게 좋아진 실적을 어떻게 주주 가치로 연결할 것인지 이걸 증명해야 하는 구간에 왔습니다. HBM이 계속 잘 팔리는데도 주가가 하루에도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의심보다 그 실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음 선택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솔리다임에 대한 결정이 기존 주주의 몫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AI 사업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지금 시장이 하이닉스에 적용하고 있는 할인도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보여줘야 할 것은 얼마나 잘 버는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 돈이, 그렇게 키운 사업이 결국 누구의 몫으로 남느냐. 지금 주주들이 기다리는 답은 아마 그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실적과 구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정작 차트 앞에서는 더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읽어보시기 좋은 도서 2권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요. 1권과 2권, 2권 세트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